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그 보수 대통합 신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고 이제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보수 대통합 신당이 출범을 하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지금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이 그 공식 출범을 하니까 범여권,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여권은 일제히 미래통합당은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때 있었던 집권 여당이고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탄핵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탄핵에 찬성한 바른정당으로 분파되기 전에 있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죠.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 있었던 당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딱 걸고 있습니다. 가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민주당 또 다른 그 범여권 정당의 다른 당직자들도 새누리당의 복사판에 가깝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는 못했다. 또 탄핵 반대 세력과 친박 세력이 다시 손을 잡은 것이다. 또 오직 총선용으로 급조된 탄핵을 불러온 도로 새누리당으로의 회기 이런 이야기로 이제 깎아내렸습니다. 그렇죠. 깎아내렸다기보다는 프레임을 거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을 걸어야지 범여권에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여권의 노림수는 단 한 가지죠. 도로 새누리당 프레임을 씌워서 이번 총선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 대 탄핵당한 적폐 세력 대결 구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촛불 대 적폐 이 대결 구도로 가지고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좀 상당히 이득을 봤죠. 그런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근데 지금 그 2년 8개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 프레임이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집권 세력에서는 그것을 유효하다고 보고 그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과연 그럴까? 이 미래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 그리고 반대했던 세력이 다시 뭉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원죄가 있는 세력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탄핵 이유를 내다보지 못한 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것을 뻔히 알았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의 폭정, 독선 독주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어쨌든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원죄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세력도 탄핵까지 몰고 간 제대로 정권 관리를 못해서 탄핵까지 몰고 간 그런 또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 원죄가 있던 세력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원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인 것이 결국은 저는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봅니다. 찬성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뭉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을 보면은 지금 새 보수당뿐만이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그래도 새 보수당뿐만이 아니고 그때 2016년, 2017년에 탄핵을 찬성했던 다른 세력들도 지금 그 통합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령 당시 이현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옛 안철수계, 또 손학규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당 출신, 또 그 새 보수당 출신, 이현주, 옛 안철수계, 손학규계,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이렇게 다른데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반문이죠. 반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정, 독선 독주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도로 새누리당은 아니죠. 새누리당 외에
여러 단체들이 모였고 정당들이 모였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반문 연대당에 가까운 거죠. 도로 새누리당이 아닌 이유는, 자, 통합당에는 통합이라는 말 그대로 7개 정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4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단체가. 7개 정당, 지금 당장 뭐 한 3개 정당으로 아시겠지만은, 물론 뭐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계 약진을 하던 정당들이 7개가 합쳤습니다. 가령 한국당, 한국당은 한국당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과정에서 복당파, 잔류파 다 있죠. 다 같이 한국당에 있습니다. 친박, 친이도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당 안에는. 그리고 세보수당이 같이 했죠. 전진당,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 그 다음에 이 국민소리당이라고 있었죠. 어제 그 결성식에서 눈에 띄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죠. 장기표 대표가 창당을 하려고 했던 국민소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정당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청년정당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국당이 시중에서 말하기로 꼰대 정당 이렇게 하는데, 30대들이 이 대표를 맡았던 청년정당들이 독자적으로 총선에 하려다가 이 통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브랜드 뉴파티, 가치오름, 젊은 보수, 그렇게 해서 어쨌든 7개 정당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 세보수당 두 당만 딱 했으면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로 새누리당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7개 정당이 참여를 했고, 이 정당 외에도 개인 차원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은, 가령 원희룡, 지금 무소속이죠. 제주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때 원래 새누리당 출신이었지만은 바른정당에 갔다가 지금 무소속입니다. 원희룡 했고, 또 과거 안철수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손학규계로 불리는 이찬열 이런 사람들, 또 이준석, 과거 안철수계를 했던 이준석, 또 손학규계 이찬열, 김중로, 바른미래당 출신, 그리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출신이지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관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고, 또 4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를 했으니까 이것을 말 그대로 통합당이지 도로 새누리당으로 불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인적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가령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 정도 빼고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총선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면은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탈새누리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데, 그 관건은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 탄핵에 원죄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교체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교체되면 될수록 탈새누리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갈림길은 총선을 통한 승리고, 그 전 단계에서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인데, 그 핵심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현역 교체율입니다. 영남권에 가장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영남권이 이 탄핵 공방에서 중심에 다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도로 새누리당이냐 아니냐, 반문 연대당이냐, 이것이 또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영남 지역 공천 면접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 지역,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단 한 명뿐이 없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중진들, 또 초선도 있습니다. 초선 중에서도 물갈이 대상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김용호 국회의장이 특히 중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아마 불출마를 권유를 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뭐 살생부 같은 것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현재 기관 살생부.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온 자리에 누구를 대체로 투입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좀 신선한 인물들, 또 어떤 누가 봐도 이렇게 탄핵에서는 좀 자유로운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또 인적 구성이 달라지면서 도로 새누리당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탈새누리당이 또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문연대당이 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총선은 친문 대 반문의 구도로 가게 됩니다. 적폐 대 촛불의 구도가 아니고 친문 대 반문의 구도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각종 실정들, 뭐 북한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무슨 뭐 검찰 파동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이런 실정들, 경제 제일 심각하죠. 경제.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반문 진영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쪽이 친문 진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총선에서 5개 정당 세력이 맞붙게 되는데 크게 나누면 친문 아니면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집권당이죠. 정의당, 그 다음에 또 민주통합당, 이것은 호남신당이죠. 민주통합당. 이 세 개의 정당이 친문 쪽에서 있고 반문 쪽에서는 어제 출범한 미래통합당,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사실상 지금 이 중간지대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은 반문 그 노선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막바지에는 반문을 매결해서 이 미래통합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벌써부터 이 친문 대 반문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리 대결 구도. 그러니까는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이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유권자,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유권자, 어느 쪽의 크기는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생 구도입니다. 친문 대 반문의 파생 구도가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 구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친조국 대 반조국의 대결 구도인데 이것은 아마 총선에 가면은 좀 큰 프레임이 될 겁니다. 조국 사태가 다시 소환이 되겠죠. 조국의 그 진보 진영의 민낯들이. 그런데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대 반조국 현상은 민주당 안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죠. 서울 강서갑 공천 과정에서 조국을 그 비판했던 민주당 소속 그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 이 지역구에 조국을 옹호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일단 조국 대 반조국 구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총선되면은 친문 대 반문의 그 프레임 속에 또 하나의 파생 구도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도로 새누리당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송국근의 혼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또 반대했던 세력이 원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원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합을 한 것은 맞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새누리당은 아니죠. 반문 연대당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도로 새누리당으로 그 치부할 수는 없고 반문 연대당이다. 이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결론입니다.